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부터요, 우리 사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요, 우리가 사전을 언제나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사전 많이 이렇게 활용을 좀 한다고 해보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사전을 활용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어떤 그런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품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찾아봤는데, 자자, 이게 동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버리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 어떤 예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자, happy, 이 단어 이제 우리 다 알죠? 사실은 알아요. HA, 그쵸? 다 안다고 하고 스펠링을 틀려버렸는데 HAPPY, happy라는 단어를 자 찾아놓고는 분명히 그 사전에는 이게 행복한이라고, 형용사라고 그 뜻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그냥 행복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외우시던지, 아니면 행복 정도로서 그냥 그 단어를 외우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보이세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아름다운, 운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바쁜, 은으로 끝나거나, 행복한, 한으로 끝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우리나라 말로 끝내면 보통 그거 형용사거든요. 행복한은 우리나라 말 뜻만 봐도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형용사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명사 앞에 쓰여서 뒤에 나온 명사를 설명을 해주거나 꾸며주거나, 아니면 문장의 성분으로 보자면 이제 이 단어가 보어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찾아봅니다. 행복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형용사네 뭐네 기억을 안 하시고 그냥 행복하다 아니면 행복,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이걸 기억해버리면 이게 동사란 뜻이 되고, 행복이라고 기억하면 이게 명사란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품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외워버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가장 어떤 그런 큰 피해가 어디서 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사실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품사를 잘못 기억해버리면은 독해할 때도 당연히 막히는 부분들이 생겨요. 뭐지?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자리인데 왜 동사가 들어와 있지? 막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예를 너무 쉬운 happy란 단어를 가지고 들어서 그렇지, 이거 사실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따져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할 때도 이게 분명히 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happy가 동사라고 기억하시는 분은 나중에 보면은 뭐야, 이 문장엔 동사가 두 개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사실은 이제 독해뿐만이 아니라 영작을 할 때도 이런 품사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자, 이 품사 관련해서 내가 찾고 있는 품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지만, 자, 영어 단어에는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만 쓰이는 그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단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품사들을 함께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나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건 거죠. 자, happy란 단어는 사실 형용사로만 쓰여요. 그게 굉장히나 조금 말하자면 유별난 거고, face란 단어, face,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단어를 얼굴이란 뜻으로만, 명사로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 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다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동사로 쓰였는데 난 이게 동사로 쓰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명사로 얼굴이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그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어때요? hard란 단어.
보세요. hard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뜻이 어떤 품사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딱딱딱딱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사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나중에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hard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형용사는 문장의 보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앞에서 그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품사예요. 부사는 문장의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거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꾸며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보어 안 된다는 거예요. hard가 부사로 쓰이면 보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로 쓰이면 되고. 그리고 포인트는 뭐예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뭐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또는 뭐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형용사랑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해서 먼저는 hard란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문법적으로 내가 영작을 할 때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용사일 때와 부사일 때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hard가 형용사로 쓰이면요. 역시나 그 형용사 안에서도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딱딱한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이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란 뜻이 되거나 아니면 세게 이렇게 뭐 공을 세게 던졌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세게란 뜻이 돼요. 자, 보세요. 품사가 바뀌면 이 hard란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첫 번째로는 이 hard란 단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 있네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hard란 단어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구나 부사로 쓰였구나 구별이 좀 돼주면 그럼 그때 가서 자자자 그럼 부사로서는 이런 뜻들이 있고 또는 뭐 형용사로는 이런 뜻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어떤 뜻이려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hard란 단어가 형용사로서만 쓰여 라고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신다는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근데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hard라는 거 그래. 그 열심히 I studied English hard. 이거 뭔데요? 나 공부했어요. 영어를 열심히. 그래. 열심히란 뜻인 거. 그래. 그렇게 쓰이는 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때 그거는 부사의 용법이었어?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자, 이야기가 좀 제 의도가 좀 전달이 됐기를 바래요. 포인트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독해와 영작을 하려면 이 품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상당히 잘 녹아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뭐 알아야 이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쓰고 부사에 들어가는 자리에 쓸 거라는 거죠.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알아야 또는 둘 다 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자리에 가가지고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얘들을 지금 더 준비를 해놨는데 뭐 이거 얘들을 다 들어버리다가는 지금 이렇게만 팟캐스트 20-30분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먼저는 여기까지. 첫 번째는 뭐다? 품사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만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품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품사로서는 어떤 뜻들을 갖는지까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품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독해와 제대로 된 영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지르시는 그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사실 어떤 그런 빈번함이랄까요? 그런 걸로는 이게 1등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품사 관련된 거는 이제 어떤 그런 중요성에 있어서 제가 사실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품사를 몰라서 독해가 안 되고 영작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품사 관련된 내용을 1번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실수를 저지르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얘가 1번일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서도 단어의 뜻을 찾아볼 때 1번 뜻만 찾아보고 그리고서는 그냥 사전을 덮어버리는 또는 뭐 사전 앱을 꺼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만을 갖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hard란 단어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형용사, 부사, 품사도 두 개인데 근데 자 형용사일 때는 딱딱한 또는 어려운이란 뜻이고 부사일 때는 열심히 또는 세게란 뜻이에요. 품사도 달라지는데 같은 품사 내에서도 뜻이 또 다릅니다.
과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가 형용사와 부사로 쓰일 수 있고 각각의 뜻이 또 이렇게 나뉘어. 이거를 내가 다 모른다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이 hard란 단어를 잘 안다라고 생각해도 되냐는 거죠. 그쵸? 내가 이게 부사로 쓰이는 거 알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이게 뭐 열심히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고 그냥 세게라는 뜻만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 I studied English hard. 나는 공부했어요. 영어를 세게. 뭐 뭔가 말이 될 것도 같죠. 공부를 뭐 세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뭐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어떤 그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된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문장이 결국은 뭐 엉뚱하게 해석되고 이런 경우들 아마 여기에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단어를 찾아볼 땐 먼저 품사부터 좀 봐주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품사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 놓고는 자 뜻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되 1번 뜻만 이렇게 보고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단어를 이제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이 있을 거고 문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맥에 맞는 뜻을요. 필요하면은 뭐 24번째 뜻까지라도 가서 찾아보세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뜻들도 자,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내가 실제로 이 단어의 어떤 그런 지금 내가 이 단어를 찾게끔 만들었던 그 문장 속에서 이 단어의 뜻을 1번으로 외워주시되 나머지 뜻들을 최소한 그냥 한 번 정도만 쭉 한번 살펴봐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근히 그래 뭐 이런 뜻이 저런 뜻이 다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가닥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씩만 가닥을 잡아 놓으셔도 나중에 이 단어가 내가 찾아봤던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말하자면 다시 한번 그 hard란 단어로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뭐 단단한, 어려운, 뭐 세게, 열심히 이거 다 연관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자, hard라는 거 단단한 거예요. 뭐 껍질이 딱딱한 거죠. 그렇죠? 껍질이 딱딱해요. 내가 계란을 먹으려고 하는데 껍질이 딱딱하네. 그러면은 이걸 깨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상력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워주셔도 좋고 굳이 이러지 않아도 대부분의 어떤 그런 단어들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은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해서 다시 hard로 돌아가면 그 껍질이 딱딱해요. 계란인데 껍질이 딱딱하네. 깨기가 어렵네. 그래서 어려운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럼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게 꽝 부딪혀야 되겠죠. 그래서 세게라는 이제 부사가 되는 거고 이제 세게 꽝 부딪혀가지고 껍질을 깼습니다. 힘들게 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열심히 먹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저한테만 제 머릿속에서만 이게 말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역시나 또 하나의 예지만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저지르시는 실수까지 봤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어느 정도의 팁이거든요. 자 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또 굉장히나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문을 좀 이제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어떤 그런 단어의 뜻만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읽음으로써 그 맥락 속에서 그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face란 단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자 명사로는 얼굴이죠. 근데 동사로는 뭐 마주하다 요런 뜻이 있단 말이죠. 이걸 그냥 face 마주하다 이렇게 외워도 뭐 좋아요. 그렇게 잘 외워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특히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I faced him 그냥 그렇게 나는 마주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게 동사로 쓰이는 걸 보면 그게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남더라고요. 사실 뭐 face라는 것을 동사로서 찾아보면은 예문이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I faced him. 나는 그를 마주했다. 이렇게 뭐 쉬운 예문은 아니겠지만서도 조금 더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예문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어의 뜻만을 딱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는 게 특히나 좋다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전의 예문도 좋은데 원서를 읽다 가든지 아니면 뭐 무슨 영어 신문 기사를 읽다 가든지 아니면은 미드 속의 대사였든지 어쨌거나 내가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가 나한테 이렇게 처음 딱 이렇게 나타난 그 어떤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장을 몇 번 더 읽어보는, 외우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못 외우거든요. 그런 거 못 외워요. 어떻게 문장을 다 외웁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단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단어 자체를 잘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되, 포인트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딱 찾아봤을 때도 그냥 이런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문장 그냥 2번, 3번 정도 읽어보시고,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2번, 3번 정도 읽어보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오케이, face는 마주하다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face는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그럼 그 문장 몇 번 더 읽어보고, 그래, 뭐 요런 그림인가, 머릿속으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그 장면을, 그리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전의 예문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단어를 찾게 된 그 문장 자체를 몇 번 더 읽어보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예문을 읽어보면요, 그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형용사니까 이렇게 명사 앞에 사용이 된 거구나 라든지, 이런 게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빡빡빡빡 생각이 나는 게 아니어도 어쨌거나 경험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또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He looked at me. 그는 나를 봤어요 라는 예문인데, 그런 예문 또는 어쨌거나 내가 그 뭐 look라는 동사를 찾아봤다라고 했을 때 그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다시 읽어봄으로써 look이란 동사가 뭐뭐를 봤다라고 말할 땐 전치사 at이랑 쓰이네. 이런 쓰임 자체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전에도 보통 그 쓰임이 있어요. 이렇게 다 기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아서 외우고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문장 속에서, 예문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보면 그게 마음에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머리에 조금 더 기억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나 중요한데요. 자,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검색하신다고 했을 때 한 단어만 검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자, 예문을 제가 2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뜻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예문은 이겁니다. They were always on the move. They were always on the move. 이런 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예문, You stick out like a sore thumb in that princess dress. 한 번 더. You stick out like a sore thumb in that princess dress.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They were always on the move. 이거 모르는 단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뭔가 이게 무슨 뜻이지? 빡 하고서는 그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대략적으로 감이 그냥 있으니까, move라는 게 이제 동사로서 움직이다란 뜻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move 위에 있었다는 거는 뭐 그럼 움직였다는 건가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 흐리멍텅하게 뜻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찾아보냐면 move만 찾아봅니다. move만.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move란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뭐 동사 요렇게 나오죠. 품사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니까 쭉쭉 봅니다. 그리고 명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조치, 행동 이제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장소의 이동 요런 식으로, 오라 얘가 명사로도 쓰이네라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당연히 move가 이동하다라는 뜻이니까 명사로서 뭐 이동이란 뜻이 있고, 요런 거 뭐 당연히 뭐 말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요거를요 그냥 이렇게 on the move라고 찾아봐도 뜻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be on the move라는 뜻이 여기 있네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예문이 뭐였는데요. They were always on the move라는 거였죠.
be on the move 찾으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움직이고 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아까는 이제 뭐냐면 그래 move가 뭐 움직이다란 동사니까 대충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상상하는데 그쳤다면 아예 move만 찾는 게 아니라 be on the move 이런 걸 찾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뜻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의도가 어떤 그 전달이 좀 되세요? 결국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단어만 찾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구 자체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문장 있죠? 아까 그 두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은 You stick out like a sore thumb in that princess dress 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뭐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스틱만 찾습니다. 스틱. 그쵸? 그러면 이제 동사로서 참고로 요것도 또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스틱은 그 나무 막대기 아닌가? 나무 막대기 맞아요. 명사로는. 근데 동사로는 찌르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you stick out. 네가 밖으로 찔렀어. like a sore thumb. sore는 이렇게 아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픈 엄지처럼 in that princess dress 하면은 뭐지? 그 드레스 안에서 그러니까 그 드레스 안에서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뭘 찔렀다는 건가? 뭐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때도 그냥 단어만 찾지 말고 그냥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우셔야 되지만 stick out 이런 걸 찾아봅니다. stick out.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요것 자체가 하나의 뜻이에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눈에 띄다. 잘 보이다라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가볼까요? stick out 하고 like a sore thumb 찾으면 그렇죠? 요것도 뜻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새 사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stick out like a sore thumb은 뭐냐면 매우 눈에 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you stick out like a sore thumb in that princess dress는 뭐냐면 이제 그 공주 드레스를 네가 입고 있으니까 너 되게 눈에 띈다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레스 안에 있다는 건 그 드레스를 입었다는 거니까 약간 이제 그런 문장인데 뭐 in that princess dress가 여러분들 약간 해석하시는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무슨 맥락인지를 모르고서는 이 문장을 해석하셔야 됐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다? 스틱만 찾아서는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처음부터 stick out 또는 stick out like a sore thumb까지 찾아보시면 우리가 또 이것을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이냐 좀 설명을 드리면 sore라는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근육이 sore하다 그러면은 뭐 근육통이 좀 있다는 거고 아니면 손가락이 sore하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쓸려가지고 뭐 이렇게 따끔따끔하는 이런 것도 이제 sore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엄지에 뭐 이렇게 가시가 박혀서 뭐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은 생활할 때 항상 이렇게 엄지 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아프니까 신경 쓰이니까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stick out like a sore thumb 이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포인트는 뭐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한 단어만 이렇게 찾아보신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뭐지? 이게 내가 한 단어를 찾았을 때 뜻이 뭔가 완벽히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아예 그 구 자체를 찾아보시는 또는 조금 더 긴 표현 자체를 찾아보시는 그런 습관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다라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단어를 찾을 때는 품사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어도 그 뜻도 그쵸? 하나가 아닐 경우가 더 많으니까 뜻도 쭉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문을 몇 번 좀 읽어주면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쓰였는지 그 쓰임까지도 다시 돌아보면 좋다는 것 그리고 한 단어만 검색하지 말고 조금 더 긴 구라든지 표현 자체를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모두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언제나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제가 이렇게 또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요. 또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